안녕하십니까? 안랩 솔루션 컨설팅 본부의 원동현 책임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망분리 이후의 보안, 제로 트러스트로 완성하는 신뢰 체계입니다. 기존의 망분리 중심 보안이 어떤 한계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더 유연하면서도 책임 있는 보안 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안랩의 국가망 보안 체계 대응 가이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국가망 보안체계 전환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실제 전환 접근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환경에 맞는 정보 시스템 모델을 도출하는 방법을 보고 안랩이 제시하는 실행 가능한 선택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개 정보 서비스 모델 중 1개를 선택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망 보안체계의 전환입니다. 여기서는 왜, 지금 기존 망분리 체계를 다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 방향이 어디로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망 보안체계란 무엇일까요? 기존 망분리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인터넷망, 업무망 등을 망을 구분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였지요. 이렇게 망을 분리함으로써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으나 한계가 존재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끄는 클라우드, AI, 사스 도입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망분리가 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망 보안체계란 각 기관의 업무를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간, 공개의 등급을 구분한 후 해당 등급에 맞추어 보안 대책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또한 국가망 보안체계의 핵심은 보안을 유지하여 국가 기밀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망 보안체계와 제로 트러스트의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요? 국가망 보안체계와 제로 트러스트는 모두 업무망의 보안을 강화한다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 철학과 보안 모델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망 보안체계는 망 경계를 중심으로 내부망을 신뢰 영역으로 전제하지만 제로 트러스트는 사용자, 디바이스, 세션 중심으로 동일 업무망 내에서도 매 순간 지속적인 검증 기반의 접근 제어를 수행하지요. 즉, 이 두 가지는 대체가 아닌 상호 보안의 관계로 지속적인 보안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망이 분리되어 있는가가 보안의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위험을 통제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사이버 보안 시대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평가는 기관의 보안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기관의 경영평가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26년인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국가망 보안 체계를 적용한 경우 사이버 보안 평가에서 5.5점이 추가됩니다. 또한 기관이 국가망 보안 체계를 기술적, 절차적 체계를 갖춘 경우 1점이 추가로 평가됩니다. 이는 평가 항목에서 망분리 정책이 사라지고 국가망 보안 체계의 적용 여부가 핵심 지표로 채택된 것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국가망 보안 체계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망분리의 구조적 한계는 무엇일까요? 망은 분리되었지만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책은 있었지만 탐지, 대응의 책임은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도입된 보안 솔루션은 있지만 클라우드, AI, 사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운영 표준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국가망 보안 체계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존의 획일적인 망을 분리했는지에서 국가망 보안 체계는 위험을 통제하고 책임 증명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는 망만 분리되어 있는지를 벗어나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화하고 서로 다른 보안 통제를 계층적으로 적용하여 침해를 단계적으로 차단하는 멀티레이어 시큐리티인 다중보안 체계의
관점으로 보안 체질의 개선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정책 방향은 나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업무 등급은 어떻게 나눌지, 접근 정책은 어떻게 설계할지, 예외는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모든 과정을 어떤 중적으로 남길지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VOC를 통해 국가망 보안체계 도입을 위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답했던 것으로는 CSO 데이터 등급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쉽게 분류하기로는 모든 데이터는 기밀로 두고 망분리 기준으로 인터넷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공개, 그리고 인터넷망과 업무망에 자료 교환된 데이터는 민감으로 기준치를 잡는다고 하였지만 이처럼 일반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데이터 분류일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류는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고 했으니 이 또한 고객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전환 접근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망 보안체계의 핵심은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등급, 위험도, 업무 특성에 따른 차등 통제와 책임성 평가입니다. 평가에서 묻는 기관이 답해야 하는 질문은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은 인지하고 있는가? CSO 등급에 따라 접근 정책을 차등 통제하고 있는가?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가? 위협을 탐지하였다면 누가, 어떻게 대응 조치하여 증적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의 답과 정보 시스템의 등급화, 그리고 6개 대분류로 나누어진 274개의 보안 통제 항목은 기관이 준비해야 하는 실행 프레임입니다. 안랩은 국가망 보안체계의 전환을 위해 차별화된 3대 필수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것은 설계, 대응, 증적입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망 보안체계 대응을 위해 기관은 3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등급, 위험 기반의 설계 역량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자산인지를 정확히 식별하고 그에 맞는 보호 수준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탐지 대응 책임 체계입니다. 이상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지속, 운영, 증적, 관리 체계입니다. 결국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나중에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설계는 기준을 만드는 일이고 대응은 책임을 만들며 증적은 평가를 만듭니다. 이 3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등급을 정교하게 나누지 못하면 통제 정책이 흐려지고 탐지가 되더라도 대응 기준이 불분명하면 책임이 넘지 않습니다. 또 대응을 했더라도 로그와 증적 관리가 안 되면 평가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솔루션 하나하나보다 이 프로세스가 조직 안에서 끊김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망 보안체계 대응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산 식별부터 접근 통제, 위협 탐지, 대응 실행, 운영 보증까지 여러 레이어가 이어져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이상행위를 어떻게 탐지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조치를 할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증할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평가도 이 레이어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표는 앞선 매트릭스 개념을 실제 아키텍처 수준으로 내려서 보여줍니다. 관리적 보호 조치와 기술적 보호 조치가 분리된 항목이 아니라 실제 운영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제로 트러스트, EDR, 쉼과 같은 기술 요소는 각각 독립된 제품이 아니라 사용자의 접근 제어, 위협 탐지, 로그 통합, 운영 정책과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정보 시스템 모델 도출하기입니다. 모든 기관이 동일한 환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정보 흐름과 업무 특성에 맞는 모델을 스스로 도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준으로 환경을 분석하고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선정을 위한 가이드 첫 번째로 먼저 정보 흐름의 패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만 생성되어 소비되는지, 내부에서 생성하지만 외부와 연계를 통해 활용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생성된 자료를 내부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체, 객체 결합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접근하는 것인지, 문서와 같은 자료인지, 아니면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는 서비스인지 등을 가려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흐름을 구분하고 주체, 객체 결합으로 세분화하였다면 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내부, 외부 등 어디에서 생성되는지, 정보는 어디로 이동하는지, 접속하는 주체는 공무원인지 외부인인지 등 누가 접근하는지, 주체는 누구인지 파악되었다면 객체는 데이터인지 서비스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이동 시 중요도는 유지되는지입니다. 모델 선정 1단계로 정보 흐름에 따른 모델은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경우,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 그리고 상시 이동이 발생하는 혼합형입니다. 이를 A, B, C, D로 구분하였습니다. 핵심은 우리 기관의 모든 업무를 하나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업무는 내부 전용 통제가 더 중요하고 어떤 업무는 외부 연계 통제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업무를 흐름 단위로 나누고 그에 맞는 보안 모델을 적용해야 합니다. 스텝 두 번째로는 위치, 주체, 객체의 조합으로 보안 맥락을 정의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허가된 위치에서만 생성되고 모든 이동은 통제되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즉, 제로 트러스트는 사람이나 기기를 무조건 믿지 않고 상황과 조건을 기반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흐름 패턴을 4가지 그룹으로 먼저 분류하고 주체, 객체 등급으로 세분화한 뒤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고객 환경에 맞는 가장 최적의 정보 서비스 모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정보 서비스 모델 3번인 외부 클라우드 활용권을 보게 되면 업무 시나리오는 단말에서 외부 사이트 조회 및 다운로드이며 정보의 생산은 내부, 정보의 이동은 내부에서 외부로 그룹 B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체는 내부 직원이며 객체는 서비스, 등급은 공개로 한정하고 통제 포인트는 프로시 강제, 화이트리스트 다운로드 통제이며 필요 증적으로는 접속 차단 누구 및 반입 이력 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의 환경과 서비스 흐름에 따른 모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로 안랩이 제시하는 실행 가능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망 보안 체계의 방향과 방법론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랩이 왜 국가망 보안 체계 전환의 파트너로 제시되는지 실제 솔루션과 운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전환 접근법에서 제시한 페이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국가망 보안 체계 대응은 특정 보안, 제품 한두 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별, 통제, 탐지, 대응, 보증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랩은 이 각 레이어에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로그와 조치 이력을 통해 관리적 요구사항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의 요구 기능과 솔루션을 안랩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제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망 보안체계 평가 포인트인 책임성과 증적 확보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현장 적용 시에는 기능 단위가 아니라 운영 시나리오 단위로 솔루션을 연결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안랩의 강점은 정책 설정, 접근 통제, 탐지, 대응, 로고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 접근 통제, EDR 기반 탐지, 수화 기반 자동 대응이 함께 작동하면
보안 운영의 복잡도를 낮추면서 평가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기술 도입과 운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기대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상세 모델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정보 서비스 모델 중 특히 외부 클라우드 활용 협업 모델은 최근 기관들이 도입에 있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많습니다. 이 모델은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의 단말에서 외부 클라우드 협업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대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협업 도구는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일정 관리, 화상회의, 메신저, 게시판 및 자료 공유 등의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민간 등급인 업무 단말에서 외부 클라우드 협업 도구인 공개 등급을 사용하되 활용 업무 정보는 공개 등급으로만 한정하는 표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격리 기술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 전산망과 외부 클라우드 협업 체계는 직접 연결하지 않고 보안을 강화한 SaaS 연계 체제를 통해 업무 협업 체계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등급인 기관의 내부망에 위치한 업무 단말 영역과 SaaS 연계 체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공개 등급은 외부에 있는 업무 협업 영역과 외부 단말 영역에 총 4개로 구분됩니다. CSO 모델링으로 주체, 객체, 위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치는 기관 전산망인 민간 등급, 주체는 공무원 또는 실무의 직원으로 민간 등급, 객체는 업무 협업 도구인 공개 등급입니다. 핵심 보안 원칙으로 정보 생산 및 저장은 공개 등급인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오직 공개 등급 정보만 생산이 가능해야 하며 정보 이동은 민간 등급인 민간 정보가 공개 등급의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불허해야 합니다. 즉, 민간 등급의 업무 정보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해야 하며 SaaS 활용 업무 정보는 공개 등급으로 한정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각 4개의 영역별 보안 위협은 무엇이 있으며 그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 및 기술적 보호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단말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보안 출발점입니다. 취약점 노출, 악성 코드 감염, 비인가 반출이 주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백신, 단말 관리, EDR, DLP, DRM 등 다양한 단말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인가 네트워크 연결에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차세대 방화벽인 XTG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색으로 보도한 것은 안랩에서 제안하는 솔루션이며 그렇지 않은 흑색은 타 솔루션입니다. 결국 단말 보안은 국가망 보안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영역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격 근무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계정 탈취와 데이터 유출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VPN을 통한 통신 암호화, MFA 기반의 다중인증, 단말 보안 상태 점검 같은 보호 조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는 사용자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신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SaaS 연계 체계는 내부와 외부를 잇는 관문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우회 접속 차단, 악성 콘텐츠 탐지, 파일 무해화, 로그 수집과 같은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안랩에서 적용하는 솔루션 외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 연결 통로가 아니라 정책 집행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통제 지점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SaaS 서비스 영역에서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정과 권한관리 솔루션과 비인가 접근, 업무정보 유출 등의 보안 위협에 안랩의 다양한 솔루션이 매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보안 위협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연결해 보여줍니다. 권한관리, 인증, 분리와 격리, 데이터, 정보자산 보호 모두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빈틈이 줄어듭니다. 특히 4개 영역별 기술보호 조치 방안에 방화벽과 VPN과 같은 네트워크 솔루션이 다수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기존 레거시 방화벽과 VPN 장비를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엑스티지로 전환한다면 더 고도화된 보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등급 분류와 같이 사용자의 식별 및 인증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의 중요도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중심의 조건을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티지로 접속하는 주체인 디바이스의 OS의 종류, 버전, 필수 프로그램의 메모리 실행 여부뿐만 아니라 단말 보호 조치로 설치된 V3와 연계되어 실시간 검사 기능을 실행했는지,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 등은 언제였는지의 세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내 PC 지킴이와 같은 ESA와 연결하여 필수 프로그램의 점수 기반으로 디바이스의 상태 조건을 확인하여 국가만 보안체계 기반 제로 트러스트의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 조치를 위한 안내배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경계 보안 솔루션인 XTG로 사용자와 디바이스의 보안 조건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와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와 보안 솔루션 간의 연계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고도화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생성형 AI 데이터 보안을 위한 시큐어 브릿지 솔루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데이터 유출 방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단말 통합 보안 솔루션인 EPP를 기반으로 V3, EPM, ESA, EDC, EPRM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과 연계를 통해 위협 탐지 및 자동 대응이 가능하며 이러한 안내배 솔루션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외부 위협의 네트워크 사전 차단과 엔드포인트의 다양한 침해 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위협 탐지 및 추적 강화를 볼 수 있으며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다계층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제시합니다. 정리하면 망분리 이후의 보안은 더 이상 단순한 차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통제하며 증명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만 보안 체계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제로 트러스트는 이를 구현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우리 조직에 맞는 책임 가능한 보안 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